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이 7월 초에 영변 핵시설을 재가동했다는 그런 국제원자력기구의 보고서가 발표되면서 지금 한국과 미국이 뒤집혀졌는데요. 그런데 지금 와서 돌아보니 북한이 지난 7월 초 이미 영변 핵시설을 재가동시켰다는 이 문제는 문재인 정부와 또 바이든 행정부가 이미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이번에 드러났습니다. 결국 이렇게 놓고 보면 문재인 정부는 김정은이 영변 핵시설을 지난 7월 초에 가동시킨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침묵하고 지난 7월 27일 북한이 남북통신선을 복원하자 이를 환영하면서 남북 정상회담까지 가자 하다가 북한이 한미연합훈련 중단하라고 응답하고 통신선을 끊어버리자 지금 못 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남북관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중요한 일들 중에서 정권이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만 선택적으로 공개하고 불리한 사실은 가리우고 있는 거는요, 저는 책임 있는 정권이 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무튼 제가 3일 전에 태영호 TV 유튜브에 지금 서울, 워싱턴, 평양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라는 동영상을 올렸는데 거의 4만여 명이 시청했습니다. 사실 그 동영상을 올릴 지난 일요일 오후에만 해도 저는 성김 미국 대표가 방금 지난주 한국을 방문하고 돌아가는데 왜 갑자기 일요일 오전 노기덕 평화본부장이 급히 그의 뒤를 쫓아서 미국에 황급히 찾아가는지, 또 지금 왜 워싱턴 각 부처들을 돌아다니고 있는지, 무슨 급한 일이 생겨서 저렇게 전전긍긍할까라고 궁금했는데요. 이번에 국제원자력기구가 발표한 이 영변 핵시설 재가동 뉴스를 듣고 보니 이런 뉴스가 금방 이제 터진다는 이러한 소식을 접하고 당장 여기에 어떻게 대응할지 몰라서 지금 미국에 달려가서 막판 조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영변 핵시설 재가동 후 지금까지 나오고 있는 미국과 우리 문재인 정부의 일관한 입장을 보면 바이든 행정부는 한반도 정세 안정적 관리에 중심을 두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문재인 정부는 그러자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조기에 재가동하는 방법밖에 없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듣는 사람들로서는 아니 도대체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요 하면서 사태 파악을 힘들어 하시는데요. 제가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미국이 지금 한반도 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중심을 두겠다라고 하면서 북한에 조건부 대화하자라고 하는 건 일단 마주 앉자. 그리고 처음에는 너네들하고 심각하고 무거운 주제인 북핵 문제보다는 대북 지원 같은 거 쉽고 가볍고 또 북한의 현안으로 다가갈 수 있는 이런 문제부터 토해해 줄게 라는 시그널을 계속 보내는 것이고요.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조기 재가동을 계속 들고 나오고 있는 이 핵심은 영변 핵시설, 이거 정말 대단한 시설이다, 이거 정말 대단한 거다라고 부풀리면서 일단 이거 재가동했으니 가동 중단부터 시키자. 그런데 이거 맨입으로 안 될 것 같으니 지난 시기보다는 이 대북 지원량을 대폭 좀 늘려서 이렇게 통 큰 대북 지원으로 가동을 중단시키고 그 다음 영변 핵시설 해체돼 대북 제재 완화로 가자는 단계적 해결안 이겁니다. 여러분이 얼핏 들어보면 좀 그럴듯해 보이죠? 그러면 김정은의 속셈은 무엇일까요? 이번에 김정은이 ICBM이나 SLBM과 같은 고강도 도발 대신 영변 핵시설 재가동 카드를 슬며시 꺼내든 건 이미 낡은 핵시설인 이 영변 시설을 폐기하고 대신 그로부터 제재 완화를 받아내는 쪽으로 협상을 유도해서 받아먹을 건 받아먹고, 또 우라늄, 농축 이 핵심 시설은 영원히 은폐시켜 놓으려는 이런 전통적인 핵협상 수법입니다. 사실 북한은 클린턴 시절부터 영변 핵시설을 국제원자력기구 감시에 놓고 식량과 중유를 미국으로부터 다 받아먹어서 이 영변 핵시설 카드에 맛을 들일 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부시 정권이 야 이건 이제는 안 돼 라고 딱 끊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바마 또 트럼프 시대에 와서도 이 영변 카드를 흔들어 보았는데
지난 2019년에 하노이에서 마지막으로 이 영변 핵시설 카드가 막혀서 완전히 좌절의 고배를 맞았습니다. 사실 원래 북한 정권은요, 부시 말 오바마 정권 초기 때 그때 미국이 오바마가 전략적 인내하면서 전혀 움직이고 있지 않으니 이명박 정부를 좀 흔들어서 미국을 움직이는 이런 3쿠션 이 전술을 한번 써보았는데 그때 실패했습니다. 2018년 하반년에 북한은 우리 한국 대표단을 영변 핵시설에 초청해서 영변 핵시설을 쭉 보여주면서 갑자기 방사 화학 실험실을 보여주려고 계획했습니다. 왜냐면요, 이 방사 화학 실험실이 바로 핵 연료병을 재처리해서 여기서 결국은 핵 무기를 만드는 플루토늄을 얻어내는 시설인데, 북한은 그때 방사화학 실험실을 보여주겠다고 하면 한국 대표단이 그래요? 하고 넝큼 받아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한국 대표단이 이때 다른 핵시설은 다 돌아보다가 방사화학 실험실 문 앞에 딱 가서는 여기는 우리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딱 뻗었습니다. 그때 북한이 노린 거는 한국 정부가들이 이 방사화학 실험실에 보관되어 있는 이 핵 연료봉들을 보고 서울에 돌아가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대통령님 이거 큰일 났습니다. 이거 빨리 이거 조치 취해야 합니다. 라고 보고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명박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에게 빨리 이거 영변 이거 폐기한 이거 빨리 실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설득할 것이라고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대표단이 실험실 자체에도 들어가 보지 않겠다고 하는 바람에 머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또 북한은 한국 대표단을 앉혀놓고 이 핵 연료병 이걸 이명박 정부가 간만 잘 쳐주면 핵 연료병을 한국에 판매하겠다 이런 안까지 제기했는데, 그때 대표단이 돌아와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하니 대통령은 그거 무시해버려 라고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런데 김정은이 지금 이명박 정부 때 이미 한번 써본 이 3쿠션 전술을 문재인 정부에 다시 써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의 이 3쿠션 전략에 말려드는 정도가 아니라 맞장구를 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집등 나서서 영변 핵시설이 완전 폐기된다면 북한 비핵화는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접어든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 영변의 핵단지가 진정성 있게 완전히 폐기된다면 국제사회는 제재 완화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은요, 미국이 제재를 일부 해제하면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겠다는 김정은의 이 제안과 맥락을 완전히 같이 하고 있습니다. 만일 문재인 정부가 김정은의 이 3쿠션 전략에 맞장구를 치고 바이든 행정부가 이걸 받아들인다면 향후 미국과 북한 사이 비핵화 협상은 시작부터 핵 군축 협상의 성격을 띠게 됩니다. 비핵화가 아니고. 여러분, 영변 핵시설은 이미 고철단지가 된 지 오래입니다. 북한이 90년대 초부터 30년째 우려먹고 있는 이 카드입니다.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에 조건 없는 대화를 하자라고 제안하니 김정은이 아니요, 하노이 결렬 지점부터 출발합시다. 이렇게 출발선을 그어놓은 이런 꼴이 됐습니다. 한국과 미국 이 바이든 행정부는 하노이를 출발선으로 삼자는 김정은의 안을 거절하고 북한이 진정성 있는 모든 핵시설 신고와 함께 북한의 법령들에서 핵보유국 명시를 삭제하는 것부터 대화의 출발선이 되어야 한다라는 이 원칙적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기서 그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잘 신청하셨나요? 그러면 구독 쭉, 좋아요, 알람 쭉 눌러주십시오.